레드오션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 조금 약간 이상한 질문인 것 같고. 팔로워는 팔로워대로 모으면서 어쨌든 홍보? 그쵸. 뭐 채널을 다른 거를 뭐 활용한다든지 뭐 노하우가 이제 있으세요? 홍보는 네. 인스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돈을 내고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광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형 업체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5천 원부터 시작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광고가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실험 삼아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10만 원치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인스타 마켓 자체가 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어야 물건을 사는 건데 그 광고 타고 들어와서 구매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는 의의가 있으니까 뭐 돈 조금 들여서 광고하실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인스타에 오래 머물면서 댓글에 대댓글도 달고 또 나와 비슷한 동종업계나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피드에 많이 놀러가서 거기 댓글도 달고 근데 그렇게 댓글을 달 때 나 선팔했으니까 마팔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긴 건 게 길 가다가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저랑 친구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조금. 근데 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홍보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의 컨텐츠에 저도 관심을 가져줘야 그 사람도 저한테 관심을 가져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내가 놀이에 관심이 있는데 다른 놀이 올린 엄마가 있으면은 이거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다고 해주고 내가 나중에 그 놀이를 하면 이 엄마를 게시물에 태그도 해주고 그럼 이 엄마가 또 저를 나중에 또 태그해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건을 팔면은 또 홍보를 또 해줄 거 아니에요. 홍보를 뭐 엄청 대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피드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댓글에 소통도 많이 하고 대댓글도 많이 달고 다른 사람 피드에도 많이 방문하고 요새 어떤 데가 유행하는지 어떤 물건이 좋은지 뭐 그런 것도 잘 살펴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 이제 인스타 하시는 분들 보면 몇천 명 정도는 되게 정기적으로만 하면 몇천 명 정도는 금방은 아니겠지만 모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관된 관심사를 가지고 열심히만 하시면 많이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쵸. 유튜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유튜브는 이제 찍으시면 편집해서 이제 올리신 다음에는 이렇게 막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많이 안 하셔도 그냥 되잖아요. 알아서 돌죠, 알아서.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짬짬이라고는 하지만 짬짬이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알죠? 짬짬이. 시간이 녹는 거죠. 핸드폰을 제가 2년 동안 거의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데 제가 뭔가를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의 모든 시간에는 제가 인스타에 접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갈 때 뭐 등등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제가 이제 애를 보니까 짜투리 시간에 늘 인스타에 접속한 상태로 대댓글 하나 달고 이따가 또 대댓글 하나 또 달고 막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라 그게 뭐 쉽지는 않을 수 있죠. 부지런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안 바쁘세요? 지금 두 번째 박사과정도 하고 바쁘죠. 계시잖아요. 바쁜데 육아에, 사업에. 다 완벽하지 않게 그냥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사람들이 막 엔잡러라고 하면 엔잡러 대단해요 막 이러는데 세상에 어차피 완벽한 건 없잖아요. 완벽한 엄마도 어차피 못 되고 완벽한 박사과정도 못 되고 뭐 완벽한 사업가도 못 되겠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본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냥 완벽하지 않은 대로 그냥 뭐 꾸역꾸역 하다 보면 어떻게든 굴러가는데 물론 우선순위에 몇 가지는 밀리겠죠. 밀리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든 돌아는 가긴 가더라고요. 공부를 좀 덜 열심히 하게 되었죠. 이걸 하면서. 대신 좀 돈이. 뭐 돈은 조금 네. 벌었지만 공부는 좀 덜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책도 냈고 이제 논문을 이제 올해 여름에 졸업을 하는데 논문을 이런 인플루언서 관련된 걸 학위 논문으로 할 거라서 뭐 결과적으로는 공부에도 도움이 된 걸로 그렇게 약간 포장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공부를 하셔가지고 더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내 성과가 되게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공부한 거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더 맞고요. 쓸데없이 공부를 매우 오래 한 게 되는 거죠. 제가 10년을 대학원에 있었는데 학문으로서의 마케팅은 실전적인 마케팅이랑은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마케팅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많은 분들이 심리학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는지, 왜 유튜브를 보는지, 왜 책을 사는지, 왜 하얀색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왜를 밝히고자 함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게끔 하고 뭐 홍보를 하고 이런 거랑은 아예 관계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없고 제가 공부를 오래 해서 이 여우마켓 하는데 도움이 됐던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제가 직장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늘 유동적이었어요. 대학원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늘 제가 제 시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는데 저는 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어떤 정해져 있는 남들이 얘기한 나도 9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해 이거 말고 그냥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거 해야지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거 해야지 그리고 밥 잠깐 먹고 이거를 10년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스타 마켓처럼 직원도 없이 그냥 저 혼자 하는 거 이렇게 짬짬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일단 없었고 그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원래 연구를 하면 거절을 많이 당하거든요. 뭐 4년간 연구해서 이런 결과 밝혀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논문에 실릴 때까지 거의 한 4-5번 정도 거절 당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남이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거절. 이거에 저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연구한 것도 거절당하는 판에 제가 뭐 물건 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절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거 팔아도 돼? 물어봤는데 다 10,000원인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 두 가지? 근데 이거는 공부랑은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직접 부딪히는 게. 그쵸. 이거는 약간 성격적인 것도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성격적인 것도 있고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학원 과외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획 세워서 하는 거에 원래 익숙한 사람이라 그거는 뭐 그냥 성격에 더 맞는 것 같고. 좀 기억 남는 물건이 있습니까? 뭐 사건 사고라든지. 사건 사고는 몇 번 있었지만 저는 제가 장사꾼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한다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공부만 했고 주변에 부모님도 그렇고 공부만 하신 교육하신 분들만 계시고 하니까 내가 뭐 팔아 이게 우리가 팔이라고 막 하면서 약간 비하하잖아요. 그게 약간 창피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하나? 좀 그래서 늘 나 대학원생이 내 본업이고 나 이거는 잠깐 그냥 하는 거고 이거 하다가 나 책도 쓸 거고 이걸로 논문도 쓸 거야 이렇게 변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변명을 생각 안 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제품이나 이런데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지면서도 제가 그냥 친구한테 판 것처럼 내가 다 환불해 줄게 내가 그냥 다 물어줄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사꾼으로서의 마음이 안 되고 그리고 이슈가 생겼을 때 뭔가 더 이성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되게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모든 일이든 약간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원이라도 벌면 많은 돈 아니더라도 팔아서 누가 샀어?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나는 장사꾼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1년 정도 됐을 때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나는 장사꾼인 거죠. 이게 뭐 본업이고 대학원생이 본업이고 이게 부업이 아니고 나는 장사꾼도 맞고 연구자도 맞고 애엄마도 맞고 작가도 맞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각각 할 때 내가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지금은 CS를 이제 제가 하니까 이제 되게 인스타마켓의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인스타에 제가 이제 올리고 댓글도 달고 하니까 되게 친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이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근데 저도 갑자기 판매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제 상황이 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DM이라고 그 개인 메시지로 일을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친구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평소에는 친구처럼 하다가도 물건에 문제 생기니까 화가 나고, 나도 막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블로그에 따로 이제 그런 CS 관련된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응대 안 하고 뭔가 업체랑 다 이야기를 끝낸 후에 게시판처럼 이제 응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고, 저도 좀 팔았을 때는 어떤 판매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는 과정이었던 거고. 노하우네요, 그것도. 그쵸, 네. CS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때 일단 그쵸, 개인 메시지 하니까 너무 친구처럼 수다 떠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오해가 꼭 생기더라고요. 둘 다 서로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판매자와 어떤 친한 사람과의 어떤 역할을 조금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건에 대한 문의는 제가 주로 블로그에서 많이 받는 편이고 그냥 댓글을 제가 나중에 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이제 제품은 제가 먼저 사서 먹다가 사서 쓰다가 뭐 연락해서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늘 기억에 남죠. 이제 최근에도 배주스 프루트 다이어리라고 검색해서 배주스요? 네, 배주스? 배주스인데 프루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우리 애가 돌 때까지 물을 안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액체를 아예 입에 안 댔는데 주스를 아무리 사줘도 안 마셔요. 주스를. 그래서 헬로네이처라고 이제 장 보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스를 여러 종류를 샀는데 그 배주스를 딱 정말 잘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뒤를 뒤집어 보면 다 본사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무조건 일단 전화해요. 전화해서 저 안녕하세요. 저 뭐 그때 작년 초였으니까 한 팔로워가 한 3, 4천 명 됐을라나? 뭐 저 인스타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애기 엄마인데 이거 애기 먹여보니까 너무 잘 먹는데 이거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도 하시나요? 그랬더니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긴 한데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 자기네 자사몰에서 팔고 헬로네이처에 지금 납품하고 있고 그거 2개만 한다 그래서 제가 팔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약간 뭐 인스타그램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거기서 파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먹여봤는데 너무 좋은 거고 제 블로그에도 와보시고 인스타그램도 한번 가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마케팅 전공인데 막 이럴 때 도움이 됐네요. 마케팅 전공인데 이게 새로운 시장입니다. 막 저기 대표님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커가는 시장이에요. 여기 잡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서 그걸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팔아서 지금 1년 동안 팔았으니까 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 인스타에서 판매를 할인된 가격에 하는 데가 저랑 한 군데 더 있는데 그분은 제가 대표님께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제 그분이 팔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물건들이 이제 꽤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팔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저의 제1 좌우명이거든요. 제가 멋지다. 좋아하는 거 파는 거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멋있다.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나 제 인스타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말이 많지만. 네. 제품 설명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거의 논문 쓰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그건 제가 정말 평소에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자세히 또 설명을 네, 해주시니까 네, 네. 또 그거에 또 네. 신뢰를 갖고 또 그게 뭐 저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거든요. 그 인플루언서 파는 게 거의 대부분. 아. 그냥 구두 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카톡 이런 데서 계약을 하거나 요새는 플랫폼 같은 데서는 그냥 사업자 내면은 이제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사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건 처음에 생각했던 물건이 아닌 게 오거나 배송이 늦어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구매를 한 분들은 저를 보고 산 거잖아요. 뒤에서 업체가 아무리 잘못해도 관심 없거든요. 제 책임이에요. 오롯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정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물론 알아본 다음에도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판매자가.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뭐 도매나 제조업체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환불을 해주거나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데 나 모르겠고 나 팔았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오래 아마 판매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세포마켓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포마켓. 세포마켓은 원래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19에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 올해의 트렌드 단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꼭 인스타마켓뿐만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뭐 지마켓으로 1인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요새 워낙 1인 판매자들이 많으니까 세포 단위의 1인 판매자들이 하는 마켓이 세포 마켓이에요. 근데 세포가 결국엔 다 모여서 큰 유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시장을 이루게 된 거죠. 지금 현재의 유통업계가. 그래서 다양한 세포 마켓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세포 마켓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시작한 거고 뭐 책도 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망? 저는 네, 시장 전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형 유통 채널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유통 채널 외에는 사실 생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뭐 쿠팡이나 뭐 몇 가지 있죠. 뭐 유통 백화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의 장점은 특히 쿠팡 같은 데 장점은 이제 저가라는 거죠. 공산품을 저가로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제는 물건을 그냥 싸다고만 사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싸다고 사는 물건이 따로 있죠. 그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 나의 취향에 맞춰 사는 물건이 이라는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런 대형 업체에서 해줄 수 없는 게 그 취향을 맞춰주는 건 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품도 너무 많고 브랜드도 너무 많은데 일반 소비자가 그걸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육아용품을 저에게 사시는 많은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가 되면 딱 이걸 사야 되는데 자기가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건이 너무 많아. 책도 막 수백 개씩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윤우 엄마의 선택을 믿고 사보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윤우 엄마가 이 책 좋아요? 그러면 그 책을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그럼 이제 저한테 어떤 일임을 하는 거죠. 권한을. 소비의 권한을 일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은 앞으로
소비가 계속 되는 한은 인스타그램이란 플랫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물건 이제 안 사잖아요. 거의 대부분. 필요한 거 다 있으시잖아요. 가심비 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필요한 거는 없고 그냥 좋아해서 나한테 맞아서 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런 물건들을 발굴해서 같이 공유하고 판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것 같고 또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근데 업체에서 주는 정보는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소비자 전문 소비자가 아 이거 진짜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다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만 있다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로 회귀한 단골 가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방판 아줌마나. 네. 이제 그때는 물건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자, 앞으로도 그래서 좀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개개인한테 얼마나 떨어질진 모르겠으나 이 전체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좀 걱정하실 것 같긴 해요. 이게 내가 해도 이미 다 카테고리별로 다 잡고 있는데 그쵸. 자리를 내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근데 그럼 목표가 뭘까요? 100억 버는 게 목표일까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 지금 너무 그러면은 레드오션 아닌 건 뭘까요? 밖에 카페 요새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부동산 하시니까 카페 엄청 망하는 카페도 엄청나게 많죠. 대부분의 자영업이 지금 다 레드오션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지 지금 10년 정도 넘었겠죠. 10년 넘었겠죠. 그래도 그 와중에 그 10년 안에도 대박난 카페도 있고, 대박난 식당도 있고, 뭐 대박난 뭐든지 있죠. 유튜브도 이제 레드오션이에요 해도 최근에 생긴 채널 중에 잘 되는 채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드오션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 조금 약간 이상한 질문인 것 같고 왜냐면 내가 정말 혁신적으로 스티브 잡스처럼 뭘 새로운 걸 만들 게 아니라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레드오션이라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일단 1번이고 목표가 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내가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면서 에너지를 다시 찾아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 되면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아 나는 뭐 100억 벌고 싶은데 100억 못 버니까 난 100억 파는 시장을 찾아볼래.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유튜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도전하잖아요. 네. 뭐 몇십억 벌 수 있으니까 나 해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금방 관두게 돼요. 왜냐면 몇십 못 벌거든요, 처음에.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유튜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드오션이에요. 뭐 이미 레드오션이죠.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네. 뭐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네.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레드 오션이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가 망하더라도 다른 영상 콘텐츠를 하는 플랫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어쨌건 영상이 어떤 미디어의 미래니까 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초에 목표를 막 난 10억 벌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너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0원 벌면은 너무 10억이랑 먼 것 같아서 막 화가 나잖아요. 네. 그냥 나 재밌는 거 그냥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